네 번째, 투자 성공 네 번째 단계, 주식시장에서의 리스크 관리하기. 네. 제일 중요한 거죠, 또, 그죠? 우리 누구나 이 세상에 수익만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손실은 누구나. 그리고 워런 버핏 할아버지도 손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최근에도 모두가 다 보고 있듯이.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리스크 관리하기. 어떤 이야기들 들어있나요? 네. 사실 우리가 권투를 예를 들면 네. 처음에 막 상대방을 내가 때려 눕히겠다, 이기겠다고 막 힘을 쓰고 막 멋있게 하고 들어가지만 한 대 맞으면 정신 차리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도 무조건 수익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락장에 올 수 있다.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 결정하죠. 아까 투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도 반드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계속 강조하지만 문제가 돼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딸 것만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도박을 한 거죠. 네. 주식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도박을 한 거죠. 그럼 리스크 관리가 뭐냐? 대부분 이제 경제학자들은 거시 경제 리스크, 또는 기업 단위의 리스크, 이것들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우린 그것을 충분히 공부하고 또 잘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들을 100%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미국의 페드조차도 물가가 올라갈지, 또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투자에 도움이 되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알아야 되지만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관심 받아야 될 것도 우리가 그나마 통제하려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통제되는 건 나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리스크 관리는 결국 심리적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인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게 세 가지 측면입니다. 네. 제가 운전을 또 예를 들면, 운전을 할 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 첫 번째는 너무 빨리 가려고 할 때, 조급할 때. 그렇죠. 자기 속도, 자기 방향도로 정주행하면 되는데, 갑자기 누가 빨리 휘행하고 지나가면, 그냥 보내면 되는데, 자기도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게 일종의 포모가 되겠죠. 네. 나 달려볼까 하면서 자기 속도를 지키지 못하면서 네. 사고가 생기죠. 죄송합니다. 예, 이것이 이제 너무 조급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되고 사고가 생기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장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죠. 두 번째는 자만심입니다. 조금 돈을 이제 수익이 생겼을 때 자기 확신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운전할 때도 완전 초보는 조심조심하기 때문에 사고가 안 생기는데, 조금 경력이 쌓이면 그 다음부터는 전방도 안 보고 딴짓하고 한 손 놓고 핸드폰하고 이렇게 위험한 그런 운전을 하게 되면서 사고가 생기죠. 이게 이제 자만심. 그래서 이 조급한 마음과 자만심이 합쳐지면 결국 이분들은 빨리 내가 수익을 보겠다는 생각 때문에 레버리지를 크게 하고 대출을 크게 하면서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주의력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전방 주시 태만이죠. 운전할 때 앞을 봐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실제로 사고 조사를 해보면 제1 원리가 이 전방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너무 많은 종목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다루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일상생활하고 공부하고 집안일하고 하면서 다 이게 분석하고 계속 팔로우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뇌는 한계가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이 기본적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목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기 한계를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라는 건 이런 세 가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통제가 가능하다. 이 부분을 강조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리스크 관리도 그래도 필요하구나. 중요한 얘기네요. 네. 선생님, 마지막 투자 성공 다섯 번째 단계. 성장하며 가치 있는 투자 되기. 이건 또 어떤 이야기예요? 자, 이게 제가 투자라는 거는 결국은 지속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네. 도박이 아니려면. 지속 가능하다. 예, 그러면 그렇죠. 계속 해야 하니까. 기업 분석도 계속 해야 되지만 자기가 스스로가, 투자자 스스로가 성장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투자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뭐 주식 종목을 고를 때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실제 투자자 자신이 성장도 해야 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만 투자가 지속 가능하다. 이 부분을 강조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투자라는 게 경제 하나만 가지고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라 이미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는 문화가 어떤지 과학이 어떤지 이것들을 잘 이해하고 심지어는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그런 시장이라면 투자자 자신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학습을 하고 성장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한 거죠. 내용은 되게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좋네요. 마지막 파트에